치과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치과는 그 진료 자체가 조금 무서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가기가 두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약국에서 수년간 잇몸이 좋지 않다는 환자들을 볼 때, 저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잇몸이 무던히 아파. 이때까지는 이랬던 적이 없는데 왜 붓고 시리지?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고 해줄 게 더 이상 없다는데 나는 통증이 계속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요. 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소한 습관들만 잘 지키면 치과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한 잇몸을 망칠 수 있는 의외의 습관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약사의 속마음 약속 김약사입니다. 저도 치과가 참 두려워요. 어렸을 때는 이빨도 잘 안 닦고 단 것도 많이 먹고 해서 이가 많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치과를 참 많이 가기도 했었는데 우리 이런 이유는 다들 잘 알잖아요. 이빨과 잇몸을 위해서 단 것도 좀 줄여야 되고 양치도 좀 잘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유는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유는 과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과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는 것과 그리고 우리 소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그냥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과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많이 먹는 것이 염증을 일으킬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잇몸 염증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발생한 독소가 잇몸을 공격해서 잇몸 염증이 생긴다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입속 환경이 균형이 깨어져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잇몸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 두 가지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라는 걸 하게 되죠. 그 소화 과정에서 우리는 영양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 이후에는 항상 노폐물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노폐물들이 잘 제거가 되면은 우리 몸에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과하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 이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노폐물이 생겨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 몸에 독소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 독소가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약한 곳들을 들쑤시는데 특히나 잇몸 같은 경우가 그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과식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에 조금 취약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진짜 평상시에 잘 드시는 분들은 이 노폐물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문제고, 그 다음에 식사량이 적은데 한 번 과식을 하신 분들은 소화 자체가 안 돼서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독소로 작용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 또한 독소로서 이제 작용하는 역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요소가 이 잇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 식사를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술도 좋아하시고, 고기도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께서는 약국에 딱 들어오시면 이런 말씀 하세요. 아, 임플란트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네. 신경 치료했는데도 똑같네. 그리고 염증 치료했는데도 똑같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한마디 툭 던지죠. 술, 고기 좋아하시죠? 그리고 과하게 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yes, yes, ye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약국에 있는 이 혼일 레시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약을 딱 들여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러신 분들은 이 염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위장의 노폐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약들만 딱 넣어줘도 금방 효과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약을 드릴 때 항상 이런 말을 덧붙여요. 어머님 또는 아버님, 음식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불태우시면 안 돼요. 노폐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껴서 우리 몸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약을 먹어서 좀 괜찮아질 수 있지만 다음에 이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 또 염증이 발생하니까 꼭 주의하세요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식습관 조절 좀 잘 하시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좀 조절해서 우리 불 관리를 잘해서 염증을 좀 잘 조절하시는 게 우리 잇몸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의외의 원인은 바로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입이 건조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침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입 속에 있는 세균들을 잘 씻어낼 수도 없고 노폐물들도 잘 씻어낼 수가 없어요. 침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삼키고 이렇게 하면서 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침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순환 과정들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점막 자체가 건조해지면은 외부 자극에 쉽게 상처를 받고 그 틈으로 균들이 들어가면은 염증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건조하다는 말은 이 입안 환경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입을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침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술과 커피입니다. 술을 먹고 난 다음날 입이 바짝바짝 말랐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술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의 물들을 몸 밖으로 빼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자체가 입 안 점막을 굉장히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입안을 또 건조하게 또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알코올이 침샘의 기능을 억제해서 침 분비마저도 잘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잇몸 건강에 직격탄을 확 날리는 셈이 되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마시면 자주 화장실 가잖아요. 그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필요한 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이 입을 또 건조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커피 속에 우리가 넣는 시럽들 또는 달달한 커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 달달함이 입안을 매우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피들도 좀 줄여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입니다.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도 잘 들어 놓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상태 중에도 이 담배를 피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잘 들어 두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담배가 입안을 건조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니코틴은 그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 그 침샘으로 가는 혈액량을 줄이게 돼요. 그 혈액량이 줄게 되면 침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을 만들기 위한 원료 공급이 조금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 담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배 속에 니코틴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 물질들이 워낙 자극적이라서 입 안 자체를 건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제가 좀 더 집중해 보고 싶은 곳은 바로 이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해서 침샘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담배 말고도 침샘으로 가는 혈액량을 줄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입을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니코틴으로 인한 혈관 수축뿐만 아니라 그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이 입을 되게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요네즈 통에 그냥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뒤집었을 때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마요네즈 통에 마요네즈가 들어있으면 이게 우리가 꾹 눌러야만 마요네즈가 확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잘 안 나올 때는 마요네즈 통을 팡팡팡 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피가 끈적해지면 이 침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나올 확률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지는 요인들은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술이나 커피를 먹어서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된 경우도 해당이 되고 땀을 많이 흘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입안을 매우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분 보충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 담배, 술, 커피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건강한 잇몸도 바사삭 내버릴 수 있는 의외의 습관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과식하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을 건조하게 만드는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자, 이러한 습관들 때문에 잇몸 통증이 발생한다?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해야 잇몸이 그제서야 이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평상시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꾸준하게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약국에 오신 환자들처럼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적절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잇몸 건강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약속!